동대문 시장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수선집에서 영희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영희의 일상이었죠. 영희의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찢어진 부분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복원되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바느질을 해온 그녀에게는 어떤 옷감이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아들 민수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는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여자친구 수진이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매고 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고 있었죠. 수진이의 아버지가 강남에서 명품 부티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죠. 영희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장 차림이 참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28살이 된 아들이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오늘 그 집 사람들 만나는 거지? 영희가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민수가 이야기해온 만남이었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긴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죠. 걱정하지 마. 괜찮으니까 잘 다녀와. 영희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죠.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죠. 영희는 창문으로 아들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에서 걱정과 기대가 섞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은 영희는 코트에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원단을 통과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40년 동안 들어온 익숙한 소리였죠. 이 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망가진 옷들이 자신의 손을 거쳐서 다시 새로워지는 걸 보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수선집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특히 민수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과 사귀게 되면 상대방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죠. 재봉틀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골목에는 다른 상점들도 문을 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죠. 동대문 시장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영희는 잠시 일을 멈췄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여서 혼자 먹었죠. 민수가 없으니까 집이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쓸쓸한 점심이었어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죠. 오후에 손님 몇 분이 왔습니다. 바지 기장을 줄여달라는 분, 코트 단추를 다시 달아달라는 분들이었어요. 영희는 열심히 일했죠. 각각의 옷에 담긴 사연들을 들으면서 정성스럽게 수선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딸이 이 원피스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쁘게 입으시라고 하세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수 걱정 때문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누군가와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에 예쁜 여자가 따라왔어요. 수진이었죠.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죠. 영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었죠.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민수가 참 복이 많구나.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예뻤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음이 푸근해졌죠.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영희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졌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 수진이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순간 영희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 해요. 강남이라는 말에 영희는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이 그런 곳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영희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까 바느질을 오래 해서 거칠어져 있었죠. 초라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영희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어머니 손재주에 대해서 정말 자주 이야기해요.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영희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그럼 내일 함께 가자. 우리 민수 일인데 어미가 빠질 수는 없이.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했죠.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가 돌아간 후에 영희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내일 입고 갈 옷을 찾았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죠. 검은색 원피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거라서 좀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모양은 괜찮았지만 유행에 뒤떨어진 느낌이었죠. 초라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걸로 괜찮을까?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강남 레스토랑이라고 하니까 더욱 걱정이 되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목시계도 오래된 거였어요. 민수가 대학교 입학할 때 선물해 준 건데 벌써 몇 년이 흘렀죠. 모든 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다시 봤어요. 55살의 수선집 아줌마인 자신이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봤죠. 끔찍했습니다. 내일이 벌써 걱정이네. 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잠이 와야 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충분히 쉬어야 했죠. 하지만 마음이 계속 뒤숭숭했습니다. 재봉틀이 있는 작업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해온 이 공간이었죠. 여기서 민수를 키우고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공간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라한 곳일 뿐이었죠. 내일 잘 될 거야.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머리를 말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죠. 화장도 조금 해보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이라서 어색했어요.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달라 보였죠.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다시 입어봤어요.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까 어젯밤보다는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일찍 와서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죠. 그래도 여전히 떨렸습니다. 시간 됐어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었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영희의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죠. 동대문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마음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죠.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우아한 손님들이 보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죠. 영희는 잠시 멈춰서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저기 수진이 있네요.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수진이가 레스토랑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 가요.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이도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용기를 내야 할 때였죠. 드디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영희의 가슴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죠. 예약된 테이블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테이블에는 이미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는 멋진 정장을 입고 계셨죠. 어머니는 명품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영희는 제 옷차림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꼈죠. 몇 년 전에 산 검은 원피스가 갑자기 너무 낡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상황이었죠. 안녕하세요. 민수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는 영희를 보는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선이 영희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얼어붙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대답이 너무 차가웠죠. 영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메뉴판을 받았는데 가격을 보고 영희는 깜짝 놀랐죠. 평소에 가본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끼 식사 값이 자신의 하루벌이보다 비쌌어요. 숨이 막혔죠. 수진이 아버지가 민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민수가 성실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수진이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말에 실망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영희에게 무뚝뚝하게 물었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그 질문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수진이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에 실망이 가득했죠.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영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에서 영희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영희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와 민수가 주로 대화했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딸과 속삭이듯 이야기했죠. 영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죠. 그때 수진이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이도 따라 나갔어요. 영희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민수와 수진이 아버지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요. 수진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희는 알 수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는 저희의 유일한 딸이거든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 같은 어머니를 둔 아들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뜻이었죠. 영희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모녀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거였어요. 아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좋지 않은 내용일 거였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데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표정이 전보다 더 딱딱했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영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거절의 의미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영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수선집을 하는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죠.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죠. 밖으로 나오니까 저녁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얼음장 같았죠.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는 분노를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나도 이해해. 민수가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죠.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침묵이 흘러갔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지나갔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영희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죠. 자신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선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힘드셨죠? 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죠.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몸 전체가 무거웠죠.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민수가 위로해 주었지만 영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현실적이었죠. 계급과 신분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때문에 미안하다. 영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죠.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벗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55살의 수선집 아줌마. 그게 바로 자신이었죠. 세상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 주었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컵을 받아들고 물을 마시는데 목이 메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괜찮니? 영희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물었어요. 아들의 상처가 더 걱정되었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상처가 보였어요.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죠. 그 표정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주선집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손님이 가져온 치마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부분을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재봉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40년 동안 들어온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도 슬프게 들렸어요. 민수가 회사에 가면서 인사했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응, 잘 다녀와. 영희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쓸쓸했어요. 입맛도 없었죠. 오후에 수진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어머, 수진아. 혼자 왔구나. 영희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너무하셨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죠. 영희는 수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희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예의 없으셨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말에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달랐어요. 자랑스럽다고 수선집 하는 어머니를? 수진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초라한 아줌마일 뿐이야.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나왔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손재주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둡게 보였죠.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 수진아,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민수 오빠,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이런 집안 차이는 더욱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평상시보다 말이 없었죠. 수진이도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시간을 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게 느껴졌죠.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수야. 영희는 겨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민수가 태연한 척했지만 영희는 아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아들이 우는 것 같았어요. 영희도 혼자 울었죠. 재봉틀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책감이 밀려왔죠. 다음 날부터 민수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출근할 때도 인사만 하고 나갔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영희는 아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력감이 느껴졌죠. 수선 일을 하고 있어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만 아들 생각이 났어요.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죠.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영희는 대충 둘러댔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어요. 수진이로부터 연락도 없었죠. 아마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 거였습니다. 영희는 점점 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이 아들의 행복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민수야, 어디 갔다 왔니? 영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 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 느껴졌죠. 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영희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죠.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민수야, 밥 먹고 가. 영희는 아침을 차려주려고 했죠. 시간 없어요. 늦을 것 같아서요. 민수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이마에 키스도 하지 않았어요. 영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혼자 남은 수선집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바늘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죠.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쓸쓸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와서 코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단추가 떨어져서 다시 달아달라고 하셨죠. 단추를 달면서 생각했습니다. 떨어진 단추처럼 우리 가족도 뭔가 부서져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죠.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안 먹을게요. 배가 안 고파서요. 민수가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희는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먹었죠.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만 떠먹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민수 방 앞을 지났어요.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민수 씨 어머님이시죠? 동료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희 회사에 큰일이 났어요. 민수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내일 모레 중요한 패션쇼가 있는데 메인 드레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디자이너가 실수해서 원단을 잘못 재단했대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영희는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이틀 안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요. 민수 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정말 지쳐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수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 왔더라. 영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요.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깊은 절망이 느껴졌죠. 패션쇼 메인 드레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 작품인데 실패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민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그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영희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죠. 그 드레스 어떻게 생긴 건데 한번 볼 수 있을까?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어떤 드레스인지 보고 싶어. 영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있긴 한데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였어요. 고급 실크 원단에 복잡한 디테일이 들어간 작품이었죠. 영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0년 동안 온갖 옷을 수선해 오면서 쌓인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망가진 거야? 민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원단이 잘못 재단되어서 연결 부분이 맞지 않고 있었죠. 영희는 그 사진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영희는 사진을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40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런데 이건 고급 드레스인데 옷은 다 똑같아. 비싸든 싸든 원리는 같거든. 영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쌓인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정말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같이 가볼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그래, 가보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한번 해보자. 영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회사까지 가는 길에 민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료들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미리 했어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희는 조금 떨렸어요. 젊은 디자이너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회사에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가 안내했죠.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머니시죠? 젊은 여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희는 조금 어색하게 인사드렸어요. 망가진 드레스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해결책이 보였어요. 40년의 경험이 답을 주고 있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영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영희의 설명을 들을수록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정말 가능할까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영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였죠. 작업을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바느질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죠. 40년 동안 해온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영희의 손끝에서 마법이 시작되었어요. 정교하고 섬세한 손놀림이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켰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레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디자이너가 감탄했죠. 이런 정교한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을 해왔거든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영희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민수가 샌드위치를 사다가 줬어요. 어머니, 잠시 쉬세요. 괜찮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영희는 집중해서 바느질을 계속했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복구되었어요. 동료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죠. 정말 새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드레스의 70% 정도 완성했어요. 내일마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영희는 동료들에게 말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팀장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해온 일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이죠.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잠도 푹 잤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드레스를 완성해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까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소문이 났나 봅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동료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희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죠. 마지막 디테일을 완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섬세한 부분이라서 더욱 조심스럽게 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드레스가 완성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완벽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는 처음 봐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영희는 드레스를 보면서 뿌듯해했죠. 망가진 드레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감동이 느껴졌죠. 그날 오후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영희도 구경하러 갔어요. 자신이 수선한 드레스가 런웨이에 등장했을 때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드레스가 예술품 같아요. 모델이 아름답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 저렇게 빛나고 있다니 말이죠. 민수가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희를 찾았어요. 혹시 이 드레스를 수선하신 분이세요? 한 외국인 남자가 다가왔죠. 네, 맞습니다. 영희는 조금 떨리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엘레강스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장피에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유명한 명품 브랜드였어요. 정말 놀라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핸드메이드 기술은 파리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영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극찬을 받을 줄 몰랐죠. 과찬이세요. 그냥 오랫동안 해온 일일 뿐이에요. 영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술입니다. 장피에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꿈 같은 일이었죠.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동료들도 모두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죠.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계속 이어졌어요. 영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수선집 하는 아줌마인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영희는 기분이 좋았죠.
오랜만에 아들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도 기뻤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어서 말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똑같은 55살 아줌마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장피에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아틀리에를 한번 구경 오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아틀리에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결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가봐야 할까요? 오후에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어머, 수진아. 무슨 좋은 일 있니? 영희는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니, 인터넷 기사 보셨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패션업계 화제의 수선 장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영희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실려 있었죠. 어머, 이게 뭐야?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유명해지셨어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부끄러웠죠. 동대문 시장의 작은 수선집에서 40년간 일해온 김영희 씨가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들을 놀라게 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기사로 썼을까? 영희는 쑥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도 이 기사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수진이가 희망차게 말했죠. 하지만 영희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기사 하나로 사람들의 편견이 바뀔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오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 기사 보셨어요? 회사에서 난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자랑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기분이 복잡했죠.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실력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른 패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영희는 모든 걸 정중히 거절했죠. 저는 그냥 수선집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수진이의 어머니였죠. 혼자 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영희는 깜짝 놀라면서 맞아들였어요.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였어요. 김영희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였죠.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수진이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사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건 맞았죠. 차나 한 잔 드세요.
영희는 차를 끓여드렸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수선집을 둘러보고 계셨죠. 정말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군요. 네, 40년 넘게요. 영희는 대답하면서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다시 사과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도 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었어요. 수진이는 좋은 아이예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죠. 우리 민수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수진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수진이가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저희가 반대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직 완전히 허락하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비용은 충분히 드릴게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달라니요. 결혼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치를 못 봤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영희는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죠. 정말로 괜찮으신 건가요? 네, 선생님 같은 분이 사돈이 되신다면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바뀌고 있었죠. 웨딩드레스는 생각해 볼게요. 영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정말 중요한 옷이었어요. 함부로 약속할 수 없었죠. 수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가 다녀가셨다고요? 네, 오셔서 사과하시고 가셨어.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결혼을 허락하신다는 뜻이겠네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민수가 기뻐서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희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장피에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아틀리에 구경 가고 싶어요. 정말요?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시간 되면요. 좋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강남에 있는 엘레강스 아틀리에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자체가 예술품 같았어요. 로비에서 장피에르가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인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긴장되었어요. 아틀리에는 정말 화려했죠. 최고급 재료들과 최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장피에르가 넓은 작업실을 보여주었어요. 최고급 재봉틀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희는 자신의 재봉틀이 더 편했죠. 제 재봉틀을 가져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장인은 자신의 도구를 써야 해요. 장피에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할까요? 정말요? 너무 기뻐요. 장피에르가 환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5살에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죠. 저녁에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엘레강스에서 일하시게 되었다니. 민수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수선집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며칠은 여기서 하고 며칠은 거기서 하면 되지. 영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봉틀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해온 파트너였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될 거였죠.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영희는 재봉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봉틀을 포장했어요. 민수가 도와주고 있었죠. 어머니, 떨리세요? 조금. 하지만 기대돼. 영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레강스 아틀리에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희 선생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주었죠. 영희의 재봉틀이 최신 장비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40년 된 재봉틀이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특별해 보였죠. 선생님, 첫 작업은 이 드레스입니다. 장피에르가 고급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를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디테일만 완성하면 됩니다. 영희는 드레스를 살펴봤죠.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영희의 손끝에 집중하고 있었죠. 1시간 후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쿠티르입니다. 장피에르가 감동해하고 있었죠. 기계는 정확함을 주지만 손은 영혼을 줍니다. 영희는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장피에르가 말했죠. 선생님, 파리 본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파리에 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라니요. 아직은 여기서 일하는 게 좋겠어요. 아들도 있고 수선집도 있고요. 장피에르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희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패션 업계 전체가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유명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김영희 선생님의 성공 스토리를 방송하고 싶어요. 프로듀서가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수선집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까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영희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수선집과 엘레강스 아틀리에에서 촬영했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희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죠. 그냥 열심히 바느질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영희는 수진이 부모님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잖아요. 네,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셨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갔죠.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가 나요.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죠.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겨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영희도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니 정말 기뻤어요. 장피에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파리에서 큰 패션 전시회가 있어요. 선생님의 작품을 출품하면 어떨까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제 작품을요? 네, 선생님만의 독특한 기법을 보여주고 싶어요. 전 세계 패션업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부담스러웠죠. 저는 그냥 수선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진정한 아티스트예요. 장피에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민수와 상의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파리 전시회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민수가 흥분해했죠. 하지만 부담스러워. 그런 큰 무대에 설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니, 충분히 실력 있으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들의 격려에 조금씩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장피에르에게 대답했어요. 해보겠어요. 하지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을 믿어요.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특별한 작품 하나를 만들기로 했어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드레스였죠. 한국의 전통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바느질했죠. 민수가 걱정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작품만큼은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영희는 집중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2주 후 드레스가 완성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 드레스의 세련됨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가 작품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이건 정말 걸작이에요.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만났네요. 동료들도 모두 놀랐죠. 이런 작품은 처음 봐요. 정말 예술품 같아요. 영희는 뿌듯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과연 파리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드디어 파리 전시회 날이 다가왔어요. 장피에르와 함께 파리로 출발했죠.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였습니다. 떨리세요? 장피에르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많이요. 괜찮아요. 분명 성공할 거예요. 파리에 도착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전시회장도 엄청 컸어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었죠. 영희의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복 드레스가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감탄했죠. 전시회 첫날, 많은 사람들이 영희의 작품 앞에 모였습니다. 이 드레스는 누가 만든 건가요? 한국의 전통 기법이라고 하네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워요.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패션 기자들도 인터뷰를 요청했죠. How did you create this beautiful piece? 영어로 질문하는데 당황했습니다. 장피에르가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40년간 한국 전통 기법을 연구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해요.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죠. 둘째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도 영희의 작품을 보러 왔어요. Magnificent, extraordinary craftsmanship. 칭찬이 쏟아졌죠. 어떤 디자이너는 영희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Could you teach me this technique? 영희에게 기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전시회 마지막 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Best Traditional Craft Award goes to 영희의 이름이 불렸어요. 김영희 from Korea.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올라가는 길이 떨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죠. 55살에 이런 영광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해야 했는데 영어를 못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국말로 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바느질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하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작품이 이렇게 인정받아서 정말 기뻐요. 장피에르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축하해요. 아들이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도 함께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초라한 수선집 아줌마였는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영희는 여전히 바느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재봉틀을 보니까 반가웠어요. 우리 함께 정말 멀리 왔구나. 재봉틀에게 말했죠. 그날 밤 수진이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주고 싶었죠. 다음 날부터 웨딩드레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와서 피팅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예뻐요. 이런 드레스는 세상에 하나뿐일 거예요. 수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찼죠. 민수도 가끔 와서 구경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웨딩드레스라니 정말 감사해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웨딩드레스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수진이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수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수진이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계셨죠. 괜찮아요. 저도 기뻐서 만드는 거예요.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수진이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시선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앞으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웃었죠. 며칠 후 웨딩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었고 한국적인 우아함도 담겨 있었죠. 수진이가 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공주님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드레스는 처음 봐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런 예쁜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니. 영희도 감동했죠. 자신의 손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벅찼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영희도 자신이 입을 한복을 준비해야 했죠.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한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작품으로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민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 둘의 사랑이 이루어낸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머니의 실력과 인품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니까 기분이 좋았죠.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민수의 회사 동료들, 엘레강스 직원들, 그리고 언론사 사람들까지요. 영희의 성공 스토리 때문에 결혼식에도 관심이 많았죠.
김영희 선생님.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정말 멋져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를 도와주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주님 같았어요. 어머니, 떨려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야. 영희는 수진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도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정말 예뻐. 우리 딸.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드레스 덕분에 더욱 아름다워 보여요. 수진이 어머니가 영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신부가 입장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드레스가 예술품 같아요. 영희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걸어오는 수진이를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가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도 정말 행복해 보였죠. 결혼 선서를 하는 동안 영희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이제 입맞춤 하세요. 신랑 신부가 키스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영희도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영희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아드님 결혼도 축하하고 선생님 성공도 축하드려요. 웨딩드레스 정말 아름다웠어요. 칭찬과 축하를 받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장피에르도 결혼식에 참석했죠. 선생님,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브랜드도 더욱 유명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해요. 장피에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신랑 어머니께서 특별한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잠시 나와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자신을 부르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 김영희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수선집 아줌마였어요. 아들 결혼도 제가 발목을 잡을 뻔했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무엇보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는 게 가장 기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있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에요. 수진이도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영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죠. 그럼 우리 딸,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초라한 수선복을 입고 갔던 첫 만남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아름다운 결혼식까지 말이에요. 모든 게 꿈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여전히 55살 아줌마 영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요.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아들도 행복하고 자신도 인정받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죠.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진이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행복하게.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다행이었죠. 며칠 후 장피에르한테서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파리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프로젝트래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선생님을 모델로 한 광고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모델로요? 네, 진정한 장인 정신이라는 컨셉으로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명품이 만들어진다는 메시지예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결정하세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와 수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가 놀라고 있었어요. 어머니, 꼭 하세요.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민수도 적극 찬성했죠. 그런가? 그럼 해볼까? 가족들의 응원에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장피에르에게 전화했어요. 광고 모델 해보겠어요. 정말요? 너무 기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수선집에서 촬영했으면 해요. 그곳이 제가 시작한 곳이거든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촬영팀이 수선집으로 왔습니다. 외국인 감독과 스태프들이 작은 수선집을 가득 채웠어요. Perfect location. 감독이 만족해했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평상시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했어요. Natural. Very natural. 감독이 계속 칭찬했죠. 40년 동안 해온 익숙한 동작들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This is real craftsmanship. 스태프들도 감탄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감독이 말했죠. You are a true artist. Your hands tell a beautiful story.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몇 주 후 광고가 공개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반응이 뜨거웠죠. Who is this amazing woman? Such beautiful craftsmanship. This is what luxury really means.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짜 명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광고네요. 영희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동대문 시장의 작은 수선집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었습니다. 바늘과 실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창밖으로 동대문 시장의 야경이 보였죠. 여전히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희도 그 중 한 명이었죠. 55살에 새로운 꿈을 찾은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 재봉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소리였죠. 진정한 장인의 손길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영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수선복을 입고 무시당했던 어머니가 결국 세상이 인정하는 진정한 장인이 되었어요.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정중히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행복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영희의 손끝에서 오늘도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었죠.